아프다, 화난다, 배고프다. 인간이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일한 수단은 울음을 터뜨리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울 수조차 없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뜬 생후 16개월 정인이 얘기입니다. 갈비뼈가 골절돼서 울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인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검찰이 양에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인정 안 할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먼저 양모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검찰은 정인이 양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때리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사인 재감정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눈이 푹 들어가고 목 근육 이런 데 근육 보면 쭉쭉쭉 처지고 이게 진짜 영양실도 못 먹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애의 배를 발로 밟아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이 있겠어요? 네, 검찰은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네. 공소사실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만 적용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두 가지를 같이 넣었다. 양모 측은 지금 계속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인이 양부모 측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사망 당일에 유난히도 밥을 안 먹어서 평소보다 세게 밀치기는 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정인이의 온몸엔 골절상이 있었고요. 예. 장기 파열로 인해서 전체 혈액의 80% 정도가 배 안에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인이 사망 한 달 전쯤에 자신이 가슴 부위 수술을 했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오히려 팔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운전도 해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떨어질 정도라면은 장기 파열이 일어날도록 손으로 칠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발로. 자, 지금 골절된 시기도 서로 다르고요. 췌장이 끊어질 만큼 강력한 어쨌든 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정인이가 오랜 기간 잔혹한 학대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상당히 걸러내야 할 만큼 잔혹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입니다. 소풍을 가고 싶다는 7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7살짜리 아이에게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도 상당히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만약에 정인이 양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 가중처벌될 경우 1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처벌되면 6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최고 10년. 예. 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와 이웃 주민을 비롯한 17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앞서 전문가도 짚었습니다만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그 정도로 이제 때린다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인의 상식 아닌가 싶은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